샬롬 26번째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 딸인 니콜이 아직 젖먹이었을 무렵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읽거나 쓰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음성인식이나 합성기술의 발달로 인해 머지않아 그런 능력이 불필요해지리라는 것이었다. 아내와 나는 그런 발상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우리 딸에게만은 전통적인 읽기와 쓰기 기반을 단단히 다지게 하자고 다짐했다. 그 글을 썼던 이와 우리 부부 모두 반은 틀리고 반은 맞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니콜은 이제 성인이 됐고 나 못지않게 글을 잘 읽는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글쓰기 능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게 예측했던 방식과 달리 니콜은 메시지를 구술하고 가상 비서에게 자기가 방금 한 말을 읽어달라고 명하지 않는다. 대신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서 하위 발성한다. 그러면 말막 프로세터가 시야에 해당 문장을 보여주고 니콜은 몸짓과 안구 움직임의 조합을 이용해 그 문장을 수정한다. 실질적으로는 직접 글을 쓰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런 보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지금도 애용하고 있는 종류의 키보드를 건넨다면 니콜은 지금 이 문장에 포함된 많은 단어들의 철자를 제대로 써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특수 상황에서 니콜의 모국어인 영어는 제2 언어와 비슷해진다.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글은 간신히 쓰는 외국어라고나 할까. 이렇게 말하고 보니 내가 마치 니콜의 지적 성취에 대해 실망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니콜은 영리한 아이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마다하고 미술관에 취직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나는 그 애가 언제나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기 딸이 글자 쓰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오싹해하는 과거의 내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현재의 내가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앞서 언급한 그 글을 읽은 것은 30여 년 전의 일이며 그동안 우리 가족의 삶은 예기치 못한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니콜의 엄마인 엔젤라가 자기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집을 나간 사건이었다. 그 후 10년 동안 엔젤라는 우리 부녀를 내버려 두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니콜이 지금 같은 일기 쓰기 능력을 갖게 된 계기로 작용한 변화들은 그보다는 평범하고 점진적이었다. 사용자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실제 제공해주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야기한 변화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이 도입했을 때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암울한 미래를 예언하는 버릇이 없었다는 뜻이다. 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될 때마다 누구 못지않게 환영했다. 그러나 웨스톤사가 신종 검색 툴인 리멤을 선보였을 때만은 예전 모델들 때와는 달리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몇 천만 명, 일부는 또 내 또래지만 대부분 나보다 어린이나 되는 사용자들이 몸에 장착한 개인 카메라로 자기 삶
전체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라이프 로그를 유지해왔다. 사람들은 과거에 즐거웠던 순간을 다시 체험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을 추적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이유로 라이프 로그를 검색하지만 그것은 이따금일 뿐이다. 검색어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추려내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이프 로그의 완벽에 가까운 앨범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앨범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묻혀있기 마련이다. 그런 상황에서 웨스톤사가 이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제품인 리멤의 알고리즘은 당신이 바늘하고 말하는 순간 그것에 묻혀있는 건초더미 전체를 검색해준다. 리멤은 당신이 하는 말을 모니터하고 있다가 과거의 사건들을 언급하면 시야의 좌측 하단에 해당 사건의 영상을 띄운다. 만약 당신이 결혼식에서 콩가 줬던 거 기억나? 라고 말하면 해당 영상을 불러오고 당신과 대화 중인 사람이 지난번 해변에 같이 갔을 때 라고 말하면 그 영상을 불러온다. 대화를 할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리멤은 당신의 하위 발성까지 모니터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내가 처음으로 갔던 사천 요리 식당이라고 글귀를 읽는다면 당신의 성대는 마치 당신이 소리내어 읽는 것처럼 움직이고 리멤은 그것에 입각해 관련 영상을 불러낸다. 열쇠 뭉치를 어디 뒀더라? 라는 질문에 실제로 대답해주는 소프트웨어의 효용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웨스톤은 리멤이 편리한 가상 조수 이상의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인간의 자연 기억을 대체해줄 도구라고 말이다. 한 유럽인이 그 마을에 살기 위해 나타난 것은 지진기가 13살 되던 해 여름이었다. 먼지 섞인 하루마탄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고 시작하던 때 인근의 일족들이 족장으로 받드는 마을의 장로 사배가 그 사실을 공포했다. 마을 사람들이 보인 첫 반응은 물론 불안감이었다. 우리가 뭐 잘못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지진기의 아버지가 샤벳에게 물었다. 유럽인들은 오래전 처음으로 티브랜드에 왔다. 몇몇 장로들은 언젠가는 그들도 떠날 것이며 삶은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날이 올 때까진 그들과 협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티브족의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유럽인들이 산다는 것을 의미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유럽인들은 대개 자기들이 건설한 도로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만 마을에 왔다. 어떤 시족들은 세금 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방문을 더 자주 받곤 했다. 그러나 샹케브 시족은 아니었다. 샤베를 위시한 시족의 장로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샤베는 마을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자는 선교사라서 하는 일이라고 기도뿐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벌을 내릴 권한도 없다. 하지만 따뜻하게 환영해 준다면 관리들이 흡족해 할 것이다. 샤베는 선교사를 위해 오두막 2채를 지으라고 명했다. 지친용 오두막과 손님용 오두막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마을 사람 모두가 수확을 잠시 멈추고 모여들어 벽돌을 쌓거나 기둥을 받거나 지붕 이는 일을 도왔다. 선교사가 도착한 것은 오두막의 흙바닥을 발로 다지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였다. 멀리서도 보이는 큼지막한 상자들을 이고 카사바 경작지 사이를 누비며 다가오는 짐꾼들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가장 나중에서야 모습을 드러낸 선교사는 든 것도 없는 맨손이었는데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선교사는 모습이라는 이름을 밝히고 오두막을 지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직접 마무리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그런 일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이 곧 변명됐다. 결국 모습이는 구주 콩나무 그늘에 앉아 천 조각으로 머리를 닦으며 기다렸다. 지진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교사를 바라봤다. 선교사는 상자 하나를 열고 언뜻 나무 블록처럼 보이는 물건을 꺼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반으로 쪼개듯 펼치자 지진기는 그것이 하나로 단단히 엮어놓은 종이 뭉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종이라면 유럽인들이 마을에 와 세금을 거둘 때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마을에서 세금을 냈다는 증거라며 종이를 주고 갔다. 그러나 지금 선교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종이는 분명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는 종이임이 분명했다. 선교사는 지진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깨닫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난 모습이라고 해. 네 이름은 뭐지? 나는 지진기이고 아버지는 샹게부 시족의 오르가입니다. 모습이는 종이 뭉치를 펼치더니 그것을 가리켜 보였다. 아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가 물었다.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었단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자식이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샹게부의 후손인데요. 지진계가 말했다. 티브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티브의 후손이고요. 그렇구나. 하지만 네 선조인 티브는 네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이었단다. 우리 모두는 형제인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선교사는 마치 입에 비에 혀가 너무 큰 사람처럼 말을 했지만 지진기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네, 알아요. 모습이는 미소 짓고 종이를 가리켰다. 이 종이가 아담 이야기를 해준단다. 종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이건 우리 유럽인들의 기술인데 사람이 하는 말을 종이에 표시해 놓은 거야. 다른 사람이 나중에 그 종이를 보아도 이 표시들을 보면 처음 말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냈는지 알 수 있지. 그런 식으로 다음에 이걸 보는 사람도 처음 사람이 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야. 지진기는 야외 생활의 달인인 그 베그바에 관해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머리에 떠올렸다. 너나 내 눈에는 흐트러진 풀로밖에 안 보여도 그 베그바는 바로 그 지점에서 표범이 들쥐를 죽여 물고 갔다는 걸 금세 알아차리지. 노인인 그 베그바는 지면을 보고 그가 그곳에 없었을 때 일어난 일들까지 알아맞혔다. 이 유럽인들의 기술이라는 것도 그런 것임이 틀림없었다. 이런 표시를 해석하는 데 능숙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 귀로 직접 듣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이리라. 이 종이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진기가 말했다. 모습이는 뱀에게 속아 넘어간 아담과 그의 아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런 다음 지진기에게 물었다. 어때? 이야기는 재밌게 못하시는데 이야기는 꽤 재미있었어요. 모습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네 말이 옳아. 난 아직 TV 말을 잘 못해서. 하지만 이건 좋은 이야기가 맞아.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네 선조인 디브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란다. 지진기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 종이가 그렇게 오래됐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 이 종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하지만 이 종이 위에 표시는 그보다 오래된 종이에 있던 걸 옮긴 거야. 그것들도 그보다 더 오래된 곳에서 옮긴 거고 그렇게 수없이 여러 번 옮겨 적은 거란다. 엄청난 얘기였다. 사실이라면 말이다. 지진기는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은 오래된 이야기인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주 많이 들어있지. 모습이는 종이 뭉치를 획획 넘겼다. 한 장 한 장의 표시들이 빼곡한 것이 보였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든 게 틀림없었다. 종이에 있는 표시들을 해석하는 그 기술 말이에요. 유럽인들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너도 나한테 배울 수 있어. 그러고 싶어? 지진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널리스트로서 나는 해당 상의 진위 파악을 가능케 해주는 라이프로깅의 유용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하고 있었다. 민사든 형사든 현재 누군가의 라이프로그를 활용하지 않은 소송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응당 그래야 옳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을 경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공정함은 사회적 계획의 필수 요소이며 진실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개인적인 상황에서 라이프 로그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라이프 로깅이 처음 인기를 끌었을 때만 해도 영상 기록을 통해 실제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확실하게 함으로써 논쟁을 매듭 지으려고 하는 커플들을 심심치 않게 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영상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모두 제풀에 나가 떨어졌다. 이런 불편함이 일종의 장벽으로 작용해 라이프로그 검색은 그럴 만한 노력이 확실히 요구되는 상황, 이를테면 법적인 공정함이 주요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그러나 리멤을 써서 정확한 순간을 찾아내기가 쉬워지자 예전에는 완전히 무시당한 채 묻혀있던 라이프 로그들이 마치 시시한 부부싸움 따위에 이용하기 좋은 증거가 널린 범죄 현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면밀한 조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로 뉴스 기사를 담당하지만 특집 기사도 곧잘 쓰기 때문에 내가 리뱀의 잠재된 부정적인 단면을 다루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자 편집장은 두말 없이 허락해 주었다. 맨 처음 인터뷰한 사람들은 기사에서 조얼과 디어드라라고 이름 붙은 부부였다. 전자는 건축가, 후자는 화가였다. 이들에게서 리멤에 관한 얘기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조얼은 자긴 늘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디어드라가 말했다.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요. 예전에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저도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맥키트리즈 납치 사건에 관해서 얘기할 때였어요. 디어드라는 내게 조월과 언쟁을 벌였을 당시 동영상을 보내주었다. 나는 망막 프로젝트가 내 시야의 칵테일 파티에 정경을 띄웠다. 디어드라의 시점 영상이었고 조월이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체포 당일부터 그자가 유죄라는 점은 명백했어. 디어드라의 목소리.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잖아. 몇 달 동안 무죄라고 주장했으면서. 조월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난 단지 명백히 유죄인 사람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그가 유죄로 몰리고 있다고 했어. 누구 딴 사람하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아니야, 당신 입으로 그랬어. 보라고. 다른 동영상 창이 떴다. 디어드라가 자기 라이프 로그에서 찾아내 같이 얘기를 나누던 사람들에게 전송한 것이었다. 이 동영상 안에서 조얼과 디어드라는 카페에 앉아있고 조얼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친구는 희생양이야. 경찰은 대중을 안심시키려고 적당한 용의자를 체포한 거야. 인생 종친 거지. 그러자 동영상 속 디어드라가 대꾸한다. 무혐의로 풀려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해? 그러자 조언은 대답한다. 강력한 변호팀을 꾸리지 않는 이상은 무리야.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자는 못 그래. 그런 입장에 몰린 사람은 공정한 재판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법이지. 내가 두 창을 모두 닫자. 디어드라가 말했다. 리뱀이 없었다면 그가 의견을 바꿨다는 걸 절대 받아들이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있죠. 좋아.
그땐 당신 말이 옳았어. 조월이 말했다. 하지만 내 친구 앞에서 굳이 지적할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당신도 항상 내 친구들 앞에서 내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잖아. 당신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부터 진실의 추구는 그 본질적 선함을 잃게 된다. 영향을 받는 유일한 인물들이 서로 사적인 관계일 때는 곧잘 다른 목적들이 더 중요해지기 마련이고, 그럴 경우 엄밀한 진실 추구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휴가를 누가 처음에 가자고 했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할까? 부부 중 어느 쪽이 상대의 부탁을 더 잘 잊어버리는지 꼭 알아야 할까? 나는 부부 생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럴 때 상담사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안다. 서로의 자잘한 흠을 들춰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하나의 팀이 되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 인터뷰 상대는 웨스톤사의 대변인인 에리카 마이어스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리멤의 혜택에 관한 전형적인 홍보 문구를 늘어놓았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본질적인 선입니다. 유비쿼터스 비디오 법 집행에 대변형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기록 관리 방식을 채택하면 비즈니스의 효율성은 올라가는 법이죠.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서 우리의 기억이 더 정확해진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개선될 겁니다. 내가 조월과 디어드라 같은 커플에 대해 의견을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부부 관계가 굳건하다면 리멤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기는 옳고 배우자는 틀렸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하는 유형이라면 리멤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그 결혼 생활은 삐끗거리겠죠. 나는 내가 예로 든 부부에 한해서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재차 질문을 이어갔다. 그렇지만 리멤은 상대의 흠을 기억하기 쉽게 만드니까 안정된 결혼 관계에서조차 그런 종류의 언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러스가 대답했다. 리멤은 상대의 흠을 찾는 경향은 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향은 당사자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리멤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억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 깨닫고 상대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더 너그러워지는 부부도 있을 겁니다. 고객 전체를 볼 경우 저는 후자의 시나리오 쪽이 더 개연성이 높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나도 에리카 마이어스 낙관적인 전망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경험상 새로운 테크놀리지가 언제나 인간에게서 최상의 것만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기 기억 쪽이 옳다고 증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는 내가 디어드라처럼 리멤을 이용하는 광경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로 내게 좋은 일인지에 대해선 확신이 없었다. 누구든 인터넷 서핑에 빠져 시간을 허비해 본 사람이라면 테크놀리지가 나쁜 버릇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모습이는 일해마다 설교를 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맥주를 만들고 마시는 날의 말이다. 모습이는 우리가 맥주 마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지만 일하는 날에는 설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양조하는 날밖에는 남는 날이 없었다. 설교를 하며 그는 유럽인들의 신에 관해 얘기했고 그 신의 규칙을 따른다면 우리 티부족의 삶도 향상될 거라고 했다. 어떻게 향상될지에 대한 설명에는 딱히 설득력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모습이는 어느 정도 약을 조제할 줄 알았고 또 기꺼이
밭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그를 받아들이게 됐다. 지진기의 아버지도 아들이 가끔 모습의 오두막으로 가 글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을 허락했다. 모습이가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가르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지진기 또래의 소년들과 함께 가서 배웠다. 대다수는 유럽인 곁에 가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소년들은 나부람을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오두막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지진기만은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았고 유럽인을 만족시키고 싶었던 그의 아버지에게서 결국 매일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모습이는 사람이 입으로 내는 각각의 소리를 각기 다른 모양으로 종이에 표시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각각의 표시는 마치 밭에 심은 작물들처럼 줄을 지어 배치된단다. 작물의 줄을 따라 걸어가듯 이 표시들을 바라보며 각각의 표시가 나타내는 소리를 입으로 내면 어느새 원래 말을 했던 사람이 했던 말을 따라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모습이는 검은 심이 박힌 조그만 나무 막대를 사용해 종이 위에 다양한 표시를 하는 법을 지진계에게 보여주었다. 교습은 보통 모습이가 말을 하고 그것을 다시 종이에 적어 보이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밤이 오면 나는 잡니다. 두구 음바 아 일레 요에 야부 두 명이 있습니다. 이오 루부 음바 음마 우하르. 지진기는 자기 종이 위에 문장들을 주의 깊게 옮겨 썼다. 끝나면 모습이가 그걸 봐줬다. 아주 잘했어. 하지만 글에 간격을 두어야 해. 뒀는데요. 지진기는 줄들 사이에 간격을 가리켰다. 아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여기 각각의 줄 안에 있는 간격들이 보이지. 모습이는 자기 종이를 가리켰다. 지진기는 이해했다. 당신 표시들은 몇 개씩 서로 뭉쳐 있는데 내 것들은 간격이 일정하네요. 그냥 뭉쳐 놓은 게 아니야. 이것들은 너희 말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구나. 모습이는 탁자에서 얇은 종이 뭉치를 집어 올리더니 훌훌 넘겼다. 그건 없나 보다. 내가 온 곳에서는 이것들을 단어라고 부른단다. 글을 쓸 때는 단어들 사이에 간격을 두지. 단어가 뭔데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모습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말을 천천히 하며 각 단어 뒤에 잠깐 말을 멈추잖아.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그 부분을 빈칸으로 두는 거야. 네 나이는 몇 살? 이런 식으로 말이야. 모습이는 이렇게 말하며 자기 종이에 글을 썼다. 말을 멈출 때마다 간격을 두면서 안욤 아우 쿠바 아메. 하지만 당신은 외국인이라서 말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나는 티브족이고 말을 할 때 멈추거나 하지 않아요. 그럼 내 글도 그래야 하지 않나요?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빠르게 말하든 느리게 말하든 단어는 바뀌지 않거든. 그러면 왜 각 단어 뒤에서 말을 멈춘다고 했어요? 그게 단어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 이 글을 아주 천천히 읽어봐. 모습이는 방금 종이에 쓴 글을 가리켰다. 지진기는 취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남자처럼 아주 천천히 말해 보았다. 안과 욤 사이에는 왜 간격이 없죠? 안욤은 한 단어니까 단어 중간에는 멈추지 않아. 하지만 난 안욤 뒤에서도 멈추지 않는데요. 모습이는 한숨을 쉬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 볼게. 일단은 내가 간격을 남겨두는 곳에 너도 간격을 남겨둬. 글쓰기란 실로 묘한 기술이었다. 밭에 잔말을 심을 때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하게 심는 편이 나았다. 모습이가 종이에 표시들을 뭉쳐 놓은 것처럼 잔마들을 뭉텅이지게 심어 놓았다간 아버지한테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진기는 최선을 다해 이 기술을 배울 작정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표시를 뭉쳐 놓아야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이다. 지진기가 마침내 간격을 두어야 하는 것을 깨우치고 모습이가 말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 것은 여러 번의 교습을 거친 뒤의 일이었다.
듣는 것만으로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내는 소리는 염소 다리를 에워싼 가죽만큼이나 매끄럽고 연속적이었기 때문이다. 단어란 살 아래에 숨을 뼈 같은 것이었고 단어들 사이의 간격은 그 살을 분리하고 싶을 때 잘라내는 관절이다. 글을 쓸 때 간격을 둠으로써 모습이는 자기가 한 말에 숨을 뼈들이 보이게 하고 있었다. 잘 생각해 보니 그는 이제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단어를 식별할 수 있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지진기는 이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전체를 이루는 조각들에 대해 눈을 떴던 것이다. 지진기 자신도 줄곧 단어들로 말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리멤의 쉽고 빠른 기록 검색 기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 이것은 이 상품의 잠재력에 관한 웨스톤사의 자체 평가에 비하면 수박 겉핥기식 감상에 불과하다. 디어드라가 자기 남편이 했던 얘기들을 빠르게 검색했을 때 그녀는 리멤에게 명확한 검색어를 제시했다. 그러나 위스톤은 사용자들이 이 신상품에 점점 더 익숙해짐에 따라 검색 자체가 일상적인 기억 행위를 대체하고 리멤은 사용자들의 사고 과정 자체에 통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인지적 사이보그가 될 것이다. 무언가를 잘못 기억한다는 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오류 정정 시스템을 갖춘 실리콘 조각에 저장된 디지털 동영상들은 오류 투성이었던 우리의 죽두엽들이 과거에 수행했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완벽한 기억력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는 아마 20세기 초 러시아에 살던 솔로몬 세레세브스키일 것이다. 그의 능력을 검사해본 심리학자들은 그에게 일련의 단어나 숫자들을 들려주면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뒤에도 그것들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탈리아어를 전혀 못했음에도 그는 15년 전 원어로 들은 신곡의 식구를 줄줄 인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완벽한 기억력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는 것 같은 축복은 아니었다. 어떤 구절을 읽어도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바람에 그는 문장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수히 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고 있는 탓에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따금 그는 의도적인 망각을 시도했다.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숫자들을 종이에 쓴 다음 태우는 방식으로 이것을 화전을 일구듯이 마음속에 덤불을 태우려는 시도였지만 효과는 없었다. 완벽한 기억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내자 웨스톤의 대변인인 에리카 마이어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망막 프로젝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우려와 다를 바가 없죠.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보고가 뜨는 걸 보면 정신이 산만해지거나 이에 휩쓸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적응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리멤은 개인의 기호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언제든 리멤이 불필요한 정도로 많은 검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민감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객 분석 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그런 일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군요. 리멤 사용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 검색 민감도가 올라갈수록 쓸모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설령 리멤이 사용자들의 시야에 원하지도 않은 과거의 영상을 끊임없이 올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완벽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없을지 궁금해진다. 깨끗이 용서하고 모두 잊어버려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상화된 우리의 관대한 자에게는 그런 충고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이 두 행위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어느 정도 망각을 해야 한다. 과거의 심적 고통을 더 이상 생생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을 유발한 행위를 용서하기도 더 쉬워지고 그 결과 해당 기억 자체가 덜 중요해지는 식으로 말이다. 과거에 당신을 격분케 했던 악행도 반추의 거울에 비춰보면 용서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의 끝.